교육부가 비수도권 대학을 육성하는 글로컬대 30에 강원대, 강릉 원주대와 한림대 등 강원 지역 2곳을 포함해 모두 10곳을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해당 학교에는 5년간 1,000억 원이 지원됩니다. 해양수산부가 강릉시 옥계면에 연안 항만방제연구센터를 건립하기로 했는데 착공도 하기 전에 논란을 겪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당초 무상으로 부지를 제공하기로 협약했지만 뒤늦게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나와 사업 백지화가 우려됩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2023 노인정책 분야 장기 요양 부문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장기 요양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인력 처우를 개선한 점이 인정됐습니다. 정선 민둥산이 가을철에만 관광객 30만 명이 넘게 다녀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에는 사진 명소로 입소문을 타면서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교육부가 비수도권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글로컬 대학 10곳을 지정해 발표했는데요. 강원도에서는 대학 간 통합을 혁신 모델로 제시한 강원대, 강릉 원주대 연합과 한림대학교가 선정됐습니다. 최종 선정된 각 대학은 올해부터 혁신 작업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정승환 기자입니다. 오늘 10개 글로컬 대학 지정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글로컬 대학 30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교육부가 13일 글로컬 대학 본지정 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글로벌과 로컬의 합성어를 쓴 글로컬 대학 30 사업은 비수도권 대학을 세계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대학으로 육성하겠다는 취지의 정부 정책입니다. 정부는 2026년까지 모두 30개 대학을 선정해 5년간 1,000억 원씩 지원할 계획인데 사업 첫 해인 올해는 10개 대학을 선정했습니다. 강원도 내에서는 예비지정 대학 3곳이 각각 다른 혁신 모델로 본지정 평가에 도전한 가운데 강원대와 강릉 원주대 연합과 한림대 등 2곳이 글로컬 대학으로 지정됐습니다. 강원대와 강릉 원주대는 대학 통합을 전제로 한 1도1 국립대를, 한림대는 AI 교육 기반 창의 인재 육성 대학이 혁신 모델입니다. 데이터 중심 미래형 대학을 혁신 모델로 제시한 연세대 미래 캠퍼스는 본지정 평가에서 탈락했습니다. 글로컬 대학으로 지정된 두 대학은 올해부터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 작업에 착수합니다. 통합에 대해서는 뭐 그런 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약간 한두 어떤 뭐 단체나 이런 데서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만 뭐 최근에 다 해소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준비 잘해서 통합 모델을 만드는데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우리 강원대는 뭐 실행 계획서 자체가 통합 계획서나 다름없다. 대학들은 혁신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재정 문제라든가 인구 문제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문제에 부닥쳐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잘 못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글로컬 대학 사업을 통해서 10년, 20년을 내다보고 아주 담대한 혁신을 하는 것을 이번 기회에 마련했다는 것이 큰 의미. 교육부는 오는 22일까지 이의 신청을 받고 이달 말쯤 글로컬 대학 선정 결과를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어 최종 선정 대학에 대해선 올해부터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일단 올해부터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한도 내에서 대학들이 원하는 만큼 지급할 예정입니다. 과감한 혁신으로 대학과 지역의 벽을 허물어 동반 성장을 이끌겠다는 글로컬 대학 사업. 강원도 내 대학 2곳이 글로컬 대학으로 선정된 가운데 지역 위기 극복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연안 재해와 항만 방제 등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분석하는 연구센터 건립이 강릉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부지를 제공하고 해양수산부가 건물을 짓기로 협약까지 마쳤는데요. 네, 그런데 최근 부지를 무상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며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해법은 없는 걸까요? 최성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변에 거대한 모래절벽이 생겼고 파도는 이제 도로 바로 아래쪽까지 들이칩니다. 이 일대는 환경부가 생태 보전지구로 지정한 강릉 아닌 해안 사구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해안 침식으로 넓은 백사장은 모두 깎여 나갔습니다. 지금은 암석 등을 이용해 임시로 인공 방파제를 쌓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해안 침식이 가속화한 건 인근에 화력발전소가 건설되면서 놓인 해상 방파제가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조류의 흐름이 바뀌면서 한쪽에는 모래가 계속 쌓여나가고 반대쪽은 침식이 급격히 이뤄진다는 겁니다. 이처럼 유실된 백사장은 강원도 내에서만 최근 10년 동안 축구장 40개가 넘는 30만 제곱미터에 달했습니다. 해양수산부와 강원도가 이 같은 해안 침식과 연안 재해를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안 항만방재연구센터 건립에 나섰습니다. 강원도가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인 강릉시 옥계면 현내리 일대 6만 7천 제곱미터 규모의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지난 2021년 협약한 겁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500억 원을 들여 2027년까지 수리실험을 위한 실험동 2동과 분석센터, 연구, 교육동 등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착공을 앞두고 부지 무상 제공 논란이 제기되면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최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관련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어떤 법적의 근거도 없이 어떤 법적의 뒷받침도 없이 이렇게 투자유치 의향서를 제출하고 투자유치에 관련된 업무 협약서를 체결하는 그 정도로 우리가 무능한 그런 강원도였냐는 자괴감마저 드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적용할 법 조항은 없는 걸로 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 그 특별법에 공제사항과 관련된 특례 조항을 좀 넣는 걸로 해수부하고 좀 협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부지 제공 논란으로 방재연구센터가 자칫 무산될 위기에 놓인 겁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평면 실험뿐 아니라 입체적인 실험을 위한 3D 수리시설 반영은 엄두도 못 낼 형편입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서 해안 침식뿐만 아니라 지금은 해안 이 침수로 인해서 육상에 많은 가옥들이 침수를 당하고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누구 중요한 게 아니라 대국민의 안전,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큰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강원도는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에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과 정부기관 등의 부지를 임대하는 특례 조항을 신설하는 등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보건복지부 평가 2023 노인정책 분야 장기 요양 부문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강원자치도는 장기 요양요원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장기 요양 인력 처우를 개선한 점 등을 인정받았습니다. 강원자치도는 도내 장기 요양 인력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돌봄 문화 확산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5대 억새 군락지로 손꼽히는 정선 민둥산이 트레킹 명소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정선군은 민둥산 은빛 억새 축제와 단풍철이 맞물리면서 올가을 민둥산에 3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다녀갔다고 밝혔습니다. 해발 1119m 민둥산은 축구장 93개에 달하는 면적에 억새 꽃밭이 펼쳐져 전국 5대 억새 군락지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최근에는 백록담을 연상하게 하는 타원형 웅덩이가 사진 명소로 꼽히면서 더 많은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기도 했는데요. 정선군은 편의시설을 정비하고 지역 내 관광지와 연계한 다양한 관광 상품을 개발한다는 계획입니다. 동해 추암해변이 대한민국 밤밤곡곡 100선에 선정됐습니다. 대한민국 밤밤곡곡 100선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밤에 더 매력적인 관광 명소 100곳입니다. 동해 추암해변은 애국가에 나오는 촛대바위로 유명한 동해시의 대표 관광지이자 해돋이 명소이기도 합니다. 시는 추암해변 내 조각공원에 예술작품과 함께 조명을 설치하는 등 야간 관광 콘텐츠 늘리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강원일보 13일자 기사입니다. 정부가 지난 10일까지 전국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정원 확대 수요를 조사한 결과 강원특별자치도 내 각 대학이 모두 증원 희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시겠습니다. 강원대, 가톨릭관동대, 연세대 원주의대, 한림대 등 도내 4개 의과대학은 모두 합쳐 약 164명을 증원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대학별로는 강원대가 현재 49명 정원에서 100명까지 증원 희망 의사를 밝혔고 가톨릭 관동대도 2배 증원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림대는 현재보다 30명 증원한 106명으로 연세대 원주의대는 32명 늘어난 125명으로 정원을 늘리겠다는 의사를 보였습니다. 네 학교 모두 희망 정원은 100명 수준으로 복지부에 제시한 희망 증원 규모는 100명보다 10명에서 25명 많았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부터 각 대학이 제출한 희망 증원 폭 수치를 집계 중입니다. 이번 주 중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희망 증원 폭과 관계없이 교육 여건과 역량을 검토해 증원한다는 방침입니다. 강원도민일보 13일자 기사입니다. 긴축 재정을 예고한 춘천시가 내년도 당초 예산을 편성한 가운데 문화예술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는 소식입니다. 자세한 내용 보시죠. 강원도민일보에 따르면 춘천시는 내년도 당초 예산을 1조 6,270억 원으로 잠정 편성했습니다. 그동안 춘천시 당초 예산은 전년 대비 3%에서 4% 증액 기조를 이어왔지만 경기 침체와 정부 긴축 재정 기조가 맞물리면서 올해는 2% 상승에 그쳤습니다. 춘천시가 정부와 강원도로부터 받는 교부금 규모도 줄어들면서 시는 사업 예산 줄이기에 나섰습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타격을 입은 분야는 문화예술입니다. 춘천시는 춘천문화재단의 출연금을 지난해 대비 10%가량 줄였습니다. 결국 춘천 조각축제나 춘천 오페라 페스티벌 등의 신생축제 예산은 내년 당초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했고 춘천 3대 축제인 마임축제, 인형극제, 연극제도 지원금 삭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지역 문화계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강영규 마임축제 총감독은 정부에서 지정한 문화관광축제인 마임축제를 축소하는 것은 곧 축제 위상이 훼손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춘천시 측은 저비용 고효율로 행사를 진행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며 미반영된 축제는 내년 추경에라도 반영될 수 있게 노력해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강원일보 13일자 기사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5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정부는 유가 하락에 힘입어 11월 물가도 나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시겠습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11월 2주차 도내 평균 휘발유 가격은 전주 대비 23.09원 내린 리터당 1,755.35원이었습니다. 경유 가격은 리터당 1,686.65원으로 일주 전보다 14.08원 하락했는데요. 도내 평균 휘발유, 경유 가격은 10월 1주차 이후 5주 연속 하락세입니다. 국내 기름값 하락의 원인은 최근 국제유가 안정에 따른 결과로 풀이됩니다. 원유 수입 가격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가 주요국들의 경제지표 악화, 재고 증가 등의 영향으로 4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정부는 유가 하락을 물가 안정의 긍정적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월 물가가 3.8%까지 올랐는데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11월에는 3.5%에서 3.6% 안팎의 물가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원광수 원주시장이 16일까지 중국 허페이시를 방문해 자매도시 교류 2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합니다. 기념행사는 우정의 나무 식수, 교류 사진전, 원주 예총과 허페이시 문학예술연합회의 합동 공연 등으로 진행됩니다. 원주시와 중국 허페이시는 2002년 5월 자매도시 협약을 체결하고 행정, 교육, 문화예술 교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최상기 인재군수가 농협중앙회가 주관하는 2023 지역 농업발전 선도인상에 선정됐습니다. 최 군수는 농산물 전처리센터 등 기반시설을 확대해 지역 농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최 군수는 지역 농가들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태백시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내년 3월 31일까지 무료로 진행합니다. 고 위험군의 적극 접종 권고 대상자는 65세 이상 어르신, 감염 취약시설 구성원, 생후 6개월에서 64세 면역 저하자 등입니다.